자, 출발하겠습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기적에 대한 보고는 꾸준히 있었고 오늘날에도 기적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가 바위가 스스로 움직여서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그런 예다. 어떤 사건을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해야 할까? 자, 기적이 특이한 사건이라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일어나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자연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한 그것은 기적적인 사건으로 간주될 수 없다. 자, 한번 끊어갑시다. 지금 현재 필자는 기적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1문단에서는 기적에 대한 사례 잠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사건, 기적은 분명히 특이하기는 하죠. 하지만 그 사건이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된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기적이에요? 기적으로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예시 또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처럼 13척의 배로 133척의 외적을 물리친 일은 일어나기 아주 힘든 일일 뿐이지 자연 법칙에서 어긋나지는 않았다. 그쵸? 힘든 일이긴 하죠. 하지만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알려진 어떤 자연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기적일까? 설명력의 문제로 또 이제 접근합니다. 질문을 계속 폭을 좁혀가면서 던지고 있어요. 또 다른 사례, 사진 감광판이요. 완전히 어두운 곳에 줄곧 보관했는데도 감광판이 빛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맨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이 사건은 당시에 알려진 어떤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 질문처럼 야 설명할 수 없는 그 사건이 있으면 야 이거 기적 아닐까라고 했을 때 야 사진 감광판이 지금 계속 어두운 데 있었거든? 야 근데 빛에 반응하는 물질인데 빛에 노출된 그 흔적이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머지않아 방사능에 관한 과학이 정립되어서 이 진기한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해졌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 가시광선 그런 거 말고 방사능도 관련이 있나 보다라고 나중에 후대에 알게 됐어. 예전에는 요거하고 관련된 자연 법칙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아니었죠. 따라서 알려진 법칙이든 알려지지 않은 법칙이든 자연 법칙으로 설명되는 사례는 어느 것이든 전혀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적적이라고 불러야 하는 사건은 자연 법칙으로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인 사건.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요. 자연적인 질서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이 기적이다. 그렇죠? 자, 예시가 꽤 많이 나왔고 개념이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보죠. 자, 기적은 대체로 직접 관찰하기보다 누군가의 증언으로 전달됩니다. 그렇죠? 한참 전에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기적에 대한 믿음은 기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에 달려있기보다는 주관적인 마음의 작용에 달린 것이다. 그렇죠? 기적에 대한 믿음은 객관적인 증거보다 뭐에 크게 좌지우지된다? 주관적인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요, 기적에 대한 철학적인 관심은 뭐에 대한 관심? 증언의 신뢰성. 지금 누군가의 증언, 저 증언을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주관적인 마음의 작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증언의 신뢰성을 따지는 게 철학의 관심이 되겠죠. 누군가가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있는 사람을 봤다고 증언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설을 세워서 증언을 따져볼 수 있다. 자, 가설 두 가지 이제 언급되는데요. 첫 번째 가설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 또는요, 속임수나 착각 아닐까라고 하는 거. 자, 거짓말 또는 속임수, 착각까지가 첫 번째 가설. 즉, 기적이 아니란 소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은요. 그러한 초자연적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가설은 실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자, 기적은 자연 법칙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이요. 자, 기적에 대한 믿음은 객관적인 증거보다도 주관적인 마음의 작용에 더 크게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관심도 실제로는 이 증언에 대한 믿음, 즉 증언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옮겨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증언과 관련된 가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 또는 속임수, 착각이다라고 하는 게 1번 가설. 그 다음에 2번 가설은요. 실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2번 가설. 자, 이제 다음 또 내려갑시다. 근데 어느 쪽의 증거들이 더 우세할까?
1번 가설과 2번 가설 중에서 철학자 휴문요 인간 지성에 대한 탐구에서 여기에 확률로 접근해서 뭘로 접근? 확률로 접근. 어느 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더 큰지 가려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1번 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2번 가설이 참일 가능성보다 크다. 자, 1번의 확률이 2번의 확률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 확인해 볼게요. 요거요. 거짓말 또는 속임수, 착각이 일어나는 거짓말일. 저 증언이, 야, 아마 참이 아닐 거야. 기적이 아닐 거야. 뭔가 꾸며낸 말이겠지. 혹은 속임수겠지. 뭐 착각이겠지 등등.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 수치. 그 다음에 야 진짜 기적이었대 라고 하는 그때의 확률 수치를 비교했을 때 휴메의 생각은요. 왼쪽의 수치가 오른쪽의 수치보다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그 뒤에 조금 있기는 한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빈도수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또 그 어떤 기적을 연출하는 나름대로 속임수의 메커니즘, 어떤 기술, 테크닉이 있기도 해요. 그런 보고들이 있는 걸 보았을 때 요게 확률로 봤을 때는 더 클 수밖에 없죠. 기적은 진짜 기적이다 보니까 안 일어나. 거의 안 일어나. 오른쪽에 있는 확률보다는 왼쪽에 있는 확률 수치 값이 더 크겠죠. 그래서 휴은 이게 거짓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필자의 서술을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세계가 자연법칙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있다. 자연법칙은 오랫동안 한결같은 경험적인 증거로 지지를 받은 것이고 자연법칙은 사람이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은 못 뜬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기를 매우 강하게 원하고 있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다. 봐라! 거짓말에 관련된 증거가 있다. 거짓말하는 빈도수가 있다 그 말이죠. 결국에는 왼쪽 거짓말 한다라고 하는 1번 가설의 수치가 살짝 올라갔어. 그리고 또 때때로 그런 종류의 일과 관련해서 우리를 쉽게 속이는 수많은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증거들도 있다. 야, 속이는 테크닉이 실제로 증거들이 있대. 역시나 한 번 더 1번 가설의 수치를 높이는 증거들이 있어. 그러면은 계속해서 1번 가설의 수치를 높이는 어떤 그 요소들이 있으니까 왼쪽, 즉 1번 가설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만 같죠. 만약에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있는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증언이 기적이 일어났음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그 증언의 신뢰도가 사람은 물 위에서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연법칙보다 높아야 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위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기적의 발생 가능성보다 낮아야 한다. 요거 잘 보세요. 위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 야, 저거 가짜야! 라고 할 때 그 확률과 기적의 발생 가능성, 기적일 때의 확률보다 낮아야 된다. 그때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지금 마지막에 친 이 형광펜의 이 문장 얘기는 뭐예요? 이 상황일 때 기적이다 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기적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증언은 신뢰도가 바닥이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휴메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내려가요. 이제 프라이스요. 자, 흉과 같은 시대의 철학자인 프라이스는 휴메의 기적 논증을 비판합니다. 문제가 있대요. 자, 현대적인 예로 말해보면은 내가 당첨될 확률이 1000만분의 1인 복권에 당첨되는 기적을 신문을 보고 확인했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당첨되는 확률은요. 만분의 1이 아니네요. 1000만분의 1. 우와, 진짜 많네요. 그리고 그걸 뭘 보고 알았어요? 신문을 보고 알았어. 그러면 휴메의 생각대로, 휴메의 논리를 따라가면요. 역시나 확률로 비교해봐야죠. 그러면 신문 보도가 거짓말이면 어떻게? 거짓말일 때의 가능성 확률, 그 다음에 복권이 당첨될 확률. 그러니까 거짓 보도일 때의 그 확률 수치와 복권이 당첨됐을 때의 확률 수치를 비교해요. 그러면은 진짜 만약에 복권 당첨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신문 보도가 거짓되는 것보다도 복권 당첨되는 확률이 더 커야죠. 반대로 얘기하면 신문 보도의 확률성이 더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신문의 증언을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말로 설명하니까 헷갈리죠? 자, 또 보여드릴게요. 휴미 얘기했던 거는 확률을 비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주장 논리 그대로 복권이 당첨되는 가능성의 확률과 신문 보도가 거짓일 때의 확률을 비교하는데
지금 당첨되는 확률이 1000만분의 1이라면서요. 그러면은 1000만분의 1이라고 하는 수치와 신문보도가 거짓일 때 그 확률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진짜로 당첨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당첨되는 가능성이 더 커야지 진짜 당첨된 거잖아요. 즉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 지문에 써있는 대로 얘기하면 당첨 가능성이 수치보다 신문보도 거짓이 일어나는 신문보도 거짓이라고 하는 가능성의 수치가 더 낮을 때만 진실이겠죠. 그죠? 그러나 신문보도가 거짓일 가능성이 1000만분의 1보다 작지는 않으니 그쵸? 생각해봐요. 신문이 보도하는 그 내용이 야 저거는 잘못된 보도야. 가짜뉴스야. 그 가짜뉴스의 가능성의 확률이 1000만분의 1보다 작을 일이 있을까요? 애지간해서는 1000만분의 1보다는 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휴메 논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프라이스가 반박을 합니다. 근데 또 끊어요. 여기서 멈춰야 돼. 그런데 이 반론이 누구의 반론? 프라이스가 휴을 반론하는 그 얘기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대요. 즉 프라이스의 이러한 접근에도 뭔가 빠뜨리는 게 있어. 프라이스의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자, 프라이스의 한계. 결정적인 문제는 복권에 당첨되는 사건과 휴이 말하고 있는 기적,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막 공중에 붕 뜬다라고 한 거는 사건 자체의 어떤 그 종류가 그냥 다르잖아요. 어떻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해? 서로 아예 다른데. 그쵸? 복권 당첨은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죠? 로또 그러면은 매주마다 1등 당첨자가 나오는데 야, 저 사람은 있을 수 없는 1등 당첨자야. 야, 매주마다 기적이 일어나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복권 당첨은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사건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가 현재 논란거리다. 다시 말해 그 확률은 현재로는 0이다. 기적은 종교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어떤 자연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종교의 힘을 빌려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메의 의도는 종교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가장 성스러운 종교는 이성이 아니라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자, 마무리하시죠. 요 얘기요. 휴미, 야, 종교에서 얘기하는 무슨 기적들? 야, 그 다 말도 안 돼. 종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종교라고 한다면은 야, 저 기적을 이성적으로 맞으니까 저 기적은 이성적으로 맞아. 합리적으로 맞아. 참 거짓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신앙의 기초에서 접근을 해라 그 말이죠. 네. 자, 좋습니다. 이제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 보시면요. 자, 휴미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휴미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자, 보기 1번. 기적의 증언은 믿을 수 있는가? 증언의 신뢰성. 그쵸? 맞잖아요. 증언의 신뢰성. 자, 2, 3, 4, 5는 확실하게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문제 내려갑시다. 이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1번 보시죠.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초자연적인 힘 때문이다.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어도 특이한 사건이 일어날 때도 있죠. 매번 다 모든 특이한 사건이 다 초자연적인 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선지. 현재 알려져 있는 자연법칙의 사례가 아닌 사건은 기적적인 사건이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알려지지 않은 사건도 있어. 아까 방사능처럼. 사진 감광판. 예를 들어 사진 감광판의 방사능처럼. 그쵸? 2번도 틀렸고요. 3번.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사건은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자, 매주마다 로또 당첨되는 사람들, 와, 법칙이 있어서 당첨되는 게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당첨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설명이 안 돼요? 되죠. 경우의 수로 설명되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자, 어떤 일이 일어나기 몹시 어려운 까닭은 자연 법칙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몹시 어렵긴 해도 그래도 일어나긴 일어나요. 빈도수가 낮아서 그렇지. 근데 너무 잘 안 일어난다고 해서 야 이거 자연법칙에서 어긋나라고 단정 짓나요? 그렇지 않죠. 5번 선지 초자연적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한 증언은 거짓이다. 사건이 안 일어났대요. 기적적인 사건이 없어. 그런데 증언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하면은 그 증언은 거짓이겠죠. 그죠? 네, 정답 5번. 자, 3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진술. 자, 기억은 저거 뭐더라? 초자연적인 사건? 기적적인 사건. 여기 있네요. 자, 기적적인 사건이 기억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봅시다. 벼락에 맞았는데도 이렇게 살아있다네. 기적이면 틀림없다. 자, 벼락에 맞을 확률 이런 거 본 적 있죠? 인터넷에서? 그러면 이거는 확률상의 얘기잖아요. 네. 기억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 마법사가 초자연적인 힘으로 돌멩이를 황금으로 바꾼다? 어떤 테크닉으로 마술적으로 속임수로 했던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으로 했다고 친다면요. 기적? 맞는 것 같은데요, 얘는? 니은은 맞고, 디귿. 6.25 전쟁을 겪었던 대한민국이 경제를 빠르게 재건했던 것은 한강의 기적이다. 이때 기적은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디귿 날리고. 리을. 당첨 확률이 100만 분의 1인 로또에 2번 연속 당첨되다니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와. 기적처럼 느껴지겠지만 역시나 이것도 경우의 수 확률이죠. 그 다음에 미음이요. 쇠막대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 헛것을 봤다? 헛것이면은 아니죠. 그러면 니음은 맞네요.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자, 보기 박스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선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1만 번에 1번 꼴로, 10,000번에 1번 꼴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러면 거짓말에 대한 확률은요, 10,000분의 1. 이거는 거짓말이 일어나는 확률. 거짓말이 일어나는 확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주사위를 10,000번 던졌는데 10,000번 던질 때마다 모두 다 1이 나오는 거. 이때 이 10,000번 던졌는데 전부 다 1이 나오는 이때의 사건의 확률. 요 확률. 주사위 6개 면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6개 면인데 1이 나오는 건 6분의 1이죠. 근데 10,000번 던졌대요. 6분의 1에 1만 제곱. 그러면은 좌측에 있는 이 수치와 우측에 있는 이 수치를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 보기 1번. 휴는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증언하는 이 사건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 거짓말에 대한 확률도 나와 있고요. 이때 이 사건에 대한 확률도 나와 있고 비교하면 되죠. 와, 6분의 1에 1만 제곱이면은 엄청 작겠네요. 10,000분의 1보다 더 작을 것 같은데? 그러면 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봐봐. 거짓말일 확률이 더 커. 믿을 수 없지. 맞네요, 그러면은. 1번이 정답. 그쵸? 그 다음에 보기 2번. 휴는 B에 대한, B. 지금 이 6분의 1의 만제곱에 대한 어떤 사람의 증언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겠군. 자, 보세요. 어떤 사람. 보기 박스에 있는 그 사람 아니에요. 1만 번에 한 번 거짓말하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어때?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해. 진짜 안 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해. 그러면 그럴 때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확률상 6분의 1의 1만 제곱보다 더 작게끔 거짓말을 안 하면은 거짓말하는 확률이 0이면은요. 가능하죠. 그죠? 네,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믿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그래서 2번 선지가 날아가는 겁니다. 선생님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확률로 접근하라고 했잖아요. 휴미. 그죠? 휴문, 그러니까 이 휴문이라고 하는 말을 보셔야 돼요. 그래, 선지 3번. 이번에는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 입장에서 보았을 때 C, 이 증언은 휴미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없다. 휴미에 대한 반론을 펼칠 때 무슨 얘기했어요? 당첨되는,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과 또 신문 보도의 그 거짓일 가능성을 놓고 이제 확률을 비교해보라.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6분의 1의 1만 제곱이 아까 얘기했었던 그 10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그 당첨 확률의
자리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문 보도가 이제 거짓일 확률은 이 거짓말일 확률에 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론의 메커니즘이랑 그 논리랑 괜찮은데요? 같은 것 같은데요? 반론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반론이 될 수 있죠. 3번 날리고. 4번 선지 프라이스는 A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이 사람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요? 만분의 1. B의 가능성은요? 6분의 1의 1만 제곱보다 낮으니가 아니죠. 높잖아요. 네. 낮으니가 아니라 크니라고 해야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선지, 흉과 달리 프라이스는 B가 자연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 B가 뭔데요? 주사위 던지는 거. 자, 근데 이 주사위 던지는 건요, 야, 사람의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주사위가 이게 진짜 우연의 사건이잖아요. 우연의 사건은 자연법칙으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그게 흉과 달리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나요? 흉도, 프라이스도 둘 다 자연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기의 사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달리라고 하는 말이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